그 아파트로 갔으니까 진짜로 행복했던 게 그 연탄을 안 떼는 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건 아파트 딱 보이니까 너무 큰 집을 샀구나. 그거 다 샀는지 알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 보시더니 줄행랑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글쎄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먼저여서 그랬는지 욕심을 일으킨 정책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잘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60년대 이제 걸음마를 조금 띄우고 이제 약간 70년대 약간의 자신감을 붙여서 할 때는 사실 국민들의 수준이 오히려 전문가들도 혼란을 겪었는데 뭐 국민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EBS 문화사 시리즈의 정보석입니다. 청계천 보건공사가 한창이죠.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청계천을 만나게 될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엔 제 뒤로 보이는 3.1 빌딩과 함께 3.1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나란히 서 있던 3.1 빌딩과 3.1 고가도로.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의해 고가도로는 사라지고 빌딩만 남아 있습니다. 우린 건축을 통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건축이 시대를 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7, 80년대 우리의 건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고학자들이 옛틀을 발굴하고 환호하는 까닭도 옛 아주 몇 안 되는 어떤 실마리에서 옛날 사람들의 기억을 갖다가 이게 일궈낼 수 있기 때문에 환호하는 까닭인데, 하물며 우리가 사는 건축은 우리 기억의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사실 건축이야말로 거기에 물론 도시도 포함을 합니다. 도시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예술, 또 우리 시민의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화 장르보다도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그 당시의 조건과 한계를 명실히 보여주죠. 다만 읽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읽어내는 눈이 필요할 따름이죠. 건축을 통해서 먼 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풍경이 70년대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였으니까 건축에서도 한국화, 전통이란 무엇인가, 이런 논쟁이 좋은 의미에서 발달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왜곡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70년대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한마디로 개발 열풍에 휩쓸려서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 제일 강하게 남죠.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농촌을 개량하고 모든 것을 이제 도시개발을 조금씩 하려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1층이라는 그 건물은 뭐 3.1 정신의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겠지만은 1970년대 내내 박정희가 추구했던 조국 근대화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아주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청계 고가와 3.1 빌딩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3.1 빌딩은 돌아가신 김중업 선생님의 굉장히 좋은 유작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러나 사실 3.1 빌딩의 모태가 되는 건물은 서구에서 생겨난 건물입니다. 이 서구 못지않게 같은 동시대에 우리도 같은 기술력으로서 같은 퀄리티의 건축을 선보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와이 주의사당 건물을 아주 좋아했대요. 그래서 설계된 안에다가 그 앞에 10줄을 세워라,
도움을 씌워라. 뭐 그런 거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자리에 지시를 했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합리화하는 이제 설명이 그 아래쪽에서 이제 다시 해석돼서 나올 때는 열주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 도움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합치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그런 걸로 상징이 되고 무슨 뭐 사람들이 열주를 쳐다보면 이게 다양한 의견이구나. 도움이 보면 통일된 의견이구나를 상상하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강부회를 했다는 것이 참.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거는 당시에 사실 정치적인, 우리의 수준의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히 공공건물,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관공서 건물일수록, 우리가 이른바 이제 건축주의 입김에 따라서 사실 이제 건물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에 간섭한다는 게 얼마나 익사이트하겠어요. 흥분되죠.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뭐 바꿔주세요. 그럼 그게 그 다음날 탁 다른 도면으로 온다? 더군다나 그게 현실화돼가지고 막 지어져 올라갈 때, 다 붙여놓은 걸 보고, 바꾸라. 할 때, 자기 파워의 과시. 그리고 이제 건축가가 그럴 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당시에 참여했던 건축가들이, 뭐 당시에 지금 뭐 교수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는데,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그럴 수도 없다. 정의히 얘기하자면은, 당시의 정치 레짐의 말하자면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70년대 한국의 사회에서는 문화로서의 건축 또는 예술로서의 건축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의 경제개발기, 70년대도 경제개발의 연속과 함께 중동건설붐. 당시의 건축을 보는 눈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가는 기술자로서의 건축가였습니다. 그 와중에 김수근, 김중업이 그런 욕구도 만족시켜주면서 아티스틱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혜성처럼 등장한 김수근.